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채무자로 인수할 건. 왜냐면 자기 지분 비율을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은 채무자로 인수할 거 없어. 그러나 뭐가 남느냐? B가 5천만 원, C가 5천만 원 책임져야 될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책임 비율만큼은 다 배당을 받았지만 B와 C가 이렇게 선주채권이 많아서 하나도 못 받는다면 Z는 이 B에 대한 물상보증 담보 책임을 지고 C에 대한 물상보증 1억 5천에서 1억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1억을 인수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나 B, C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정말로 낙찰자는 인수할 것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하냐? B와 C 등기부를 보면 한 장에 A, B, C 지분 비율에 따라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있죠.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여기가 등기부가 말짱하다, 깨끗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B는 5천 B가 책임지고 C가 5천 책임지고 그럼 나는 낙찰자는 어떻게 인수할 거 없이 낙찰받고 입찰가가 바로 총 취득가가 된다. 이렇게 알고서 입찰에 참여해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2분의 1, 2분의 1 지분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1억을 못 받았으니까 이 낙찰자는 명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돼요. 소멸돼. 여기서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소멸되는 거. 이럴 때에는 인수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자기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내가 낙찰 받았는데 요 지분 경매된 지분에서 말소기준 걸 임차인은 확실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B부도 하고 C하고 계약한 혈액 이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가 처분권 행사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을 임차권은 애초에 없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B와 C와 계약한 혈액밖에 없어. 이게 원인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은 1억 5천에 대해서 이 사람이 7,500, 이 사람이 7,500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2,500, 이 사람이 2,500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당이득을 얘한테 2,500, 얘한테 2,500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수금액은 없고 B와 C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인수금액은 없죠. 이번에는 뭐냐면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내보낼 수는 없어요. 왜 내보낼 수 없냐? 이산 낙찰받은 자는 과반수 미만인 소수 지분권자에 불과하죠. 명도를 구할 때는 관리행위를 할 때에는 명도도 관리행위죠. 이럴 때는 민법 265조에서 민법 265조에서 과반수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수지분권자는 이 과반수와 계약한 즉 아직까지도 을 임차인은 A 지분에서 소멸됐지만 B와 C와 계약한 이 3분의 2 지분권자와 과반수와 계약한 민법 265조에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낙찰자는 인수금액은 없다 그랬어요. 명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생각을 해봐. 내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손실을 보게 되지. 그러면 그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냐? 자, 우리가 참으면 이 부당이득을 임차인한테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요 Z 낙찰자가 지분은 있지만 권리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거를 임차인한테 할 수 있다. 아니면 요 B와 C한테 할 수 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Z가 지분은 있지만 뭐 내보내지도 못해요. 내보내지도 못하잖아. 왜냐면 과반수로 이 계약한 효력이 그대로 남아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법하게 민법 265조에서 이 그 관리행위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분을 있으나 권리행사 소수지분권자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어디 돈이라도 달래야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청구할까요? 아니면 저 B와 C 지분권자, 즉 임대인한테 청구할까요? 임차인 청구할 거냐 이런 적. 1번에 2번에 어떻게 생각해? 1번, 2번. 어떻게 생각해? 에? 어떻게 생각해? 2번? 2번이면 임대인이네요? 그쵸?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이건 임차인은 청구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A 지분에서 지가 이 3분의 1 지분권에 대한 임차권이 원래는 A, B, C한테 이게 임차보증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한테 5천만 원, B한테 5천만 원, C한테 5천만 원 줬을 거잖아요. 근데 A 지분에서 준 거는 이미 박탈당한 거죠. 그 B와 C는 그냥 5천 초밖에 안 받고 더 소득을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뭐냐면 임차인이 5천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5천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임차권에 대해서 또 다시 A, Z와 다시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거의 5천만 원에 대한 만큼은 부당이득으로 해서 차임을 지급하든가 뭐 월세를 지급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말소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어떠한 부당이득도 본 거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언제냐면 이게 죽었기 때문에 1억 갖고 여기 이 1억 5천짜리 1억 갖고 사용하는 부당이득의 대상자예요. 을임차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Z 낙찰자는 을임차한테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B와 C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여러분이 뭐 혼동이 되면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해가 너무 빨리 돼도 걱정이요. 응? 너무 쉽게 알아도 문제예요. 천천히 배워야 돼. 그래야 돼가지고 오래 살죠. 여러분이 다 배우고 하면 제가 이제 설 자리가 없잖아. 자, 이게 요번에는 A 2분의 1, B 2분의 1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지분경인데 이게 말소기준가 5월 1일이고 여기 4월 1일 날 갑임차인이 있고 6월 1일 날 을임차인이 있다면 둘이 계약했다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했다든가 또는 배당 요구했다면 아까 같은 결과이라고. 그러나 이게 후순위 을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경매로 소멸되죠. 남아있는 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 인도를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왜냐면 이 낙찰자인 Z도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지만 이 B 지분하고 계약한 임차인 역시 소수지분권자. 2분의 1도 소수지분권자잖아요. 과반수가 되려면 51%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점 영화가 어느 순간 1이 돼야죠.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도 소수지분권자가 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이제 임차인은 불법적 미자가 되기 때문에 민법 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도 관리행위는 할 수 없죠.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해서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적극이다 대부분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명도를 구할 수가 이런 경우는 인수금액도 없고 이제 인도명령 대상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책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죠. 책에 가가지고 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분석하면서 이 강좌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왜 안 떠요? 너무 오래 켜 있어서 그런가? 꺼져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꺼놓았더니 이제 빔 프로젝터가 나가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응?
왜?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천히 진해지죠. 진해져요. 책에 보면 이제 292쪽을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림에서 그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제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화면을 좀 확대시키고 보면 이와 같이 이제 5분의 3 지분을 5분의 1, 5분의 1일 때 이런 내용들이 그 하고 나올 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하고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임차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일 때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럴 때 보면 매수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즉 1번 사례죠.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그 5분의 30을 낙찰받은 사람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수금액이 없고. 그러나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럴 때 부동산 인도명의 시청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작성하면 돼요. 이것처럼 책 있는 대로. 이번에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이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인수되는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 지분 비율만큼 인수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지분권자가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채무에 대해서 물상본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매수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이럴 때는 미배당금이 그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비율 이상이라면 낙찰자는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지만 단 을과 병의 물상본인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낙찰자가 소수지분권자로 인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을과 병하고 계약한 계약이 효력이 있는 임차인은 내보낼 수가 없다. 좀 전에 설명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3분의 1 지분에서 대항력이 없어 3분의 1 지분 소멸되지만 을과 병의 3분의 2 지분, 3분의 1, 병 3분의 1, 3분의 2 지분권자와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불과해서 3분의 1 지분권자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이제 소수지분권자가 과반수와 계약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명도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말.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인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 매수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고 이 지분에 대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매수 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고 다른 지분권자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임차권의 효력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되더라도 이 과반수로 계약한 임차인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해 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도 과반수는 안 되지만 다른 임차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왜냐면 민법 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이 임차인은 임차인이 상대방 지분이 또는 지분권자가 또는 임차인이 불법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로서의 점유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 소수지분권자도 인도명령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존행위로서 다른 지분권자 역시 이렇게 매수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고 이 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매수 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고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권리가 존속하게 되는데, 다른 지분권자 역시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관리행위에 의한 인도는 불가능하지만 보존에서 임차인을 인도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요거는 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제가 대법 2000이다
5793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분의 1 지분권자의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2분의 1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2분의 1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이 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가지고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은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효력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 행위를 주장할 수 없지만 보존에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